들어가는 학교가 오히려 있나요? 과학고? 과학고 정도만? 오케이. 자, 159페이지로 한번 와보도록 합시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선생님도 보면은, 선생님이 그, 중학교 때, 나는 오히려 사실 중학교 때 더 공부를 잘했거든? 난 고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한 것 같아. 선생님 중학교 때는 난 전교에서 놀았어요. 진짜 뭐 믿는 사람 당연히 없겠지만, 그지? 선생님 진짜 난 전교에서 뛰어놀았어, 나는. 전교 1등 아니면은 난 2등이었어, 중학교 때. 놀랍지 않니? 아닌가? 난 중학교 때 공부 잘했어. 물론 고등학교 때 좀 망가졌지. 근데 근데 내가 이제 그랬기 때문에 나도 고등학교를 좀 특목고를 가고 싶었거든? 그치? 근데 나는 이제 근데 약간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는 아니어서 과고 갈 시역은 당연히 아니었고요. 근데 그렇다고 난 인문계 쪽은 확실히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이제 지원했던 데가 어디였냐면은 지금 아직 있는데 그 기숙사형 자사고가 있어요. 지방에 있는. 와,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엄마랑 떨어져서 거기를 갈 생각을 했나 싶어. 진짜. 선생님 군대 갈 때도 울었거든요? 엄마 앞에서? 나는 그때 울었어. 와, 근데 그때 생각하면 내가 무슨 자신감으로 거기 지원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공주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방에. 공주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아직 있을 거야. 그, 공주에 있는 한일고등학교라고 있거든? 아마 들어보셨을 거야. 아마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상상고라는 되게 유명한 학교도 있죠. 그지? 거기랑 더불어서. 그런데 내가 거기를 지원했는데, 근데 거기를 내가 1차를 붙고 2차에서 떨어졌어. 2차가 면접이었거든요? 면접이었는데, 역시 면접이라서 떨어졌어. 내가 그때 숙기가 되게 없었거든? 그래갖고 막 이렇게 그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교장 선생님부터 해갖고 막 뭔가를 물어보시는데, 내가 생각해도 날 떨어뜨릴 것 같았어. 너무 숙기가 없어서 대답을 못 해갖고. 그래갖고, 떨어졌구나. 그래, 집 앞에 있는 학교 갔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근데 나름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팩트니까. 그래갖고 난 고등학교 때 나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줄 알았는데, 와, 첫 번째 시험 때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점수들을 다 맞았어요. 진짜. 물론, 겨울방학 때 제가 놀았습니다. 여러분들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당연히 열심히 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지만, 와, 전 겨울방학 때 정말 찐하게 놀았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고등학교 막상 가니까 어른들이 맨날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야, 고등학교 가면 공부 어려워져. 할 게 되게 많다? 하루가 되게 짧아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그지? 이렇게 시험 범위가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공부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을 이제 처음으로 받고 엄청난 좌절감을 겪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 가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뭐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상승 곡선을 나름대로 그려서, 그지? 이렇게 아주 원하는 대학까지는 아니었지만, 그지? 나름 좋은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했는데, 근데 딱 중학교 이제 그 근처 동네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다 같이 이제 몰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동네에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구나. 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느끼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의외로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입학식 날 교장 선생님 앞에서 신입생 선서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요새 있나 모르겠다. 고등학교 가면 걔가 우리 입학시험 1등한 친구였어. 우리 입학시험을 봤거든? 그쵸? 그 1등한 친구가 이거 선서를 딱 했어요. 그러면 와, 쟤는 앞으로도 기대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걔가 첫 번째 시험 때는 그렇게 못 보지 않았는데 그 다음 시험부터 자취를 감췄어요. 그러니까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죠? 잘한다라는 10명 내에 그 이후로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약간,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 잘했으면 이게 소문 나오고, 쟤 공부 잘한다. 그게 아니잖아. 그치? 중학교 때 전혀 존재감이 없던 친구 몇몇이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시험 이후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가 뭘 느꼈냐면,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이해됐어요? 첫 번째는 역시 내가 그 어린 나이에 첫 번째로 깨달았던 게, 역시 유전이구나. 내가 선생님으로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역시 유전이구나. 얘는 중학교 때 공부를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 근데 걔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친구가 지금 저기 서울대에서 교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타고난 그 공수저야. 그러니까 머리가 진짜 좋아.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이공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걔가 좀 특이 케이스죠. 왜냐면 나머지 선생님 친구들은 이제 좀 공부 잘했다는 친구들은 다 지금 의사나 한의사나 지금 치과 의사 하고 있거든요. 쌤 친구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걔는 진짜 약간 와 중학교 때 분명히 공부를 잘했던 친구 아닌데 어떻게 되게 늦은 시기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줄곧 1등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 부분이 없더라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좀 괴물들이 많이 모인다. 그치? 괴물들이 다 모이는데 근데 그 와중에서 더더더 좌절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죠? 그래도 이제 중학교 때 뭔가 공부 습관을 그래도 좀 만들어 놓는 거나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도움은 된다. 그쵸? 제가 그거를 좀 그때 당시에 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그 고등학교 딱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뭐 물론 어렵다, 성적이 원점수 대비 되게 많이 100점에 못 미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시험을 보긴 하지만 또 막상 점수가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오면 와 이게 진짜 공부할 맛이 진짜 떨어져요. 그치? 막 첫 번째 시험 보고 막 가끔 우는 친구도 있고 그치? 막 그러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그 시험 있잖아. 고등학교 때 볼 그 첫 번째 시험 그 딱 한 번의 시험 나는 오히려 그것만을 잘 보기 위한 목표로서 한다라고 난 오히려 생각하는 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거 하나만 잘 보면은 그다음부터 제가 뭘 안 해도 본인들이 막 열심히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하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은 그러니까 물론 그게 정말 엄청난 운빨이 아닌 이상 그 시험을 잘 본 애는 정말 그만한 능력치가 확실히 있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 뒤로 성적의 변동이 사실 그 친구들은 사실 그게 크지가 않습니다. 쌤이 강사 생활 해본 결과 사실 그거 좀 느꼈어요. 그거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한 거고 그만한 그릇을 사실 이미 만들어낸 친구들이야. 아시겠죠? 물론 첫 번째 시험 때 조금 좌절된 점수를 맞다 하더라도 그 뒤에 점수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근데 여러모로 첫 번째 시험 잘 보는 거는 개인 스스로나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부분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치? 야, 그리고 보통 밤에 보면은 공부 잘하는 친구가 계속 잘했을 뿐이 없는 구조지 않아? 왜 그러냐면 선생님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애들이 알아서 시험 끝나고 나한테 질문을 하러 오는 거야. 얘가 그래도 수학을 잘한다는 거 아니까. 그쵸? 근데요, 확실히 그건 있어요. 뭐, 요새 뭐 정승재 쌤 알아요? 돼지 같은 사람 있잖아. 그치?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분이에요. 나이 되게 많으세요. 그분이 약간 겉보기엔 그러지만. 근데 전 선생님 맨날 하시는 얘기가 그거잖아. 그러니까 남한테 설명해보라고. 그쵸? 근데 그거는 선생님도 진짜 공감을 많이 해요. 그치? 그래서 얘들아, 바로 문제 풀기 전에 개념 복습부터 해라. 그리고 읽지만 말고 써봐라. 그치? 써보고, 베껴 써보고, 그 다음에 남한테 설명해봐라. 그치? 라는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확실히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상 선생님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어떤 과목이든 간에 머릿속에 체계가 잡히고, 내가 알고 모르고에 대한 피드백이 확실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요새 막 어려운 말로 메타인지다라고 부르죠. 내가 이걸 알고 모르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학습할 수 있느냐. 그죠? 약간 이런 부분인데 가장 간단하게 그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남한테 설명해 보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집에 강아지 요새 많이들 키우죠? 선생님 우리 집 강아지는 아마 수능 봤으면은 거의 한 의대 갔을 거예요. 선생님이 맨날 강아지 앞에 두고 막 설명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그죠? 여러분들도 뭐 집에 뭐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뭐 고양이나 인형 같은 거 있으면 이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아요. 알겠죠? 좋습니다. 뭐 사실 공부라는 게 크게 없어요. 자, 좀 말이 좀 길었고요, 여러분들. 자, 159페이지로 한번 와보도록 합시다.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죠?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그러니까 요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이미 설명한 이 내용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는 2차 방정식에서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즉,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방정식은요, 2차 방정식 외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방정식을 다루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 어떤 종류의 방정식이나 함수가 나온다고 해도 앞서 배웠던 관계는 그대로 성립을 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려 놓은 거에 불과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예시 한번 보시면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x-2는 0의 실근은 x는 마이너스 1 또는 2다 라는 이 얘기가 여러 가지 표현들로 대체될 수 있음을 밑에다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즉
x제곱 빼기 x-2는 0에서 마이너스 x 빼기 2라는 부분을 우변으로 이항을 갖다 시켜도 실근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이 상태로 함수로 끌고 온다고 해도 역시 교점의 x좌표로 반영됨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맞죠? 자, 언제든지 내가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밑에 예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a는 0이 실근을 가진다라는 조건이 나왔죠. 서로 다른이구나. 그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서다두. 이랬을 때 a의 범위를 구하세요. 아니,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우리 알아요. 가장 첫 번째로 무슨 식을 이용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걔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고 끝내주면 사실 되는 일이잖아요. 베스트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문제들 같은 경우는 미안하게도 판별식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없어요. 선생님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있듯이 3차 방정식이나 다른 방정식에서도 판별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미안한데 없어요. 판별식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충격적이죠? 그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1번 방법을 지금은 쓰지만 앞으로는 1번 방법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도 푸는 거를 미리미리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다른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냐? 뭐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있죠. 주어진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그럼 나는 얘를 함수로 바라보겠어. 나쁘지 않죠? 익숙하진 않지만 지금은 좌변을 기준으로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a다라는 2차 함수를 만들고요. 오른쪽에다가 y는 0이다라는 x축을 만듭니다. 이들의 교점이 몇 개가 되게 하자? 2개가 되게 하자라는 식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요 놈은 이거는 쉽네. 이거 선생님이 금방 꼭지점 좌표 알아볼 수 있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식이 어떻게 됩니까? 요런 식으로 일단 식이 정리가 되죠. 괜찮아? 꼭지점의 y좌표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하기 위함으로써는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요거 부호가 어떻게 돼야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겠어요? 0보다?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아래로 볼록인데 x축과 교점이 2개가 되려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a-4가 0보다 작아야 되겠군. 그지? 요 풀이가 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아니면은 뭐 요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저는요 애초에 배분할 때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여기 있는 우변 a를 우변으로 갖다 넘길 거예요. 저는 그래서 y는 x제곱 빼기 4x까지만 일단 끊고요. 그죠? 우변으로 넘어간 y는 마이너스 a 기준으로 끊어서 얘와 얘 사이의 관계로 저는 볼 거예요. 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괜찮을까?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요 놈은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인수분해가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는 구조라 인수분해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고 아래로 볼록이죠?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누구랑 누군 거예요? 0하고 3거죠. 이렇게 해서 거뜬하게 그래프 그려져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우리 복습하고 있는 거지? 대칭축 뭐예요? 대칭축? x는 2예요. 괜찮아요? 그때 y좌표도 구할 수 있죠? 그때 y좌표 어떻게 돼요? 2 한번 집어넣어 볼까? x자리에 2 한번 집어넣어 볼까? 4-8이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가 돼요. 괜찮아? 자, 이제 우변 봅니다. y는 마이너스 a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y는 마이너스 a다라는 식은 x축과 평행하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직선으로 묘사될 수 있어요. 즉 요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직선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자, 우리의 목표는 교점이 몇 개가 될 때를 원하는 거예요. 교점이 몇 개가 될 때? 2개가 될 때 원하는 거죠. 그럼 교점이 2개가 되려면 보세요. 얘 성공, 교점 2개죠. 얘도 성공, 얘도 성공, 근데 얘는 탈락이죠. 되고 안 되고의 경계는 누굽니까? 옳지. 꼭지점을 경계로 달라지죠. 이게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접할 때 항상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접할 때잖아요. 접할 때 항상 그래서 경계가 되는 겁니다. 교점의 개수를 가르는 건.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와 비교했을 때 얘보다 어디 있어야 되니까? 위에 있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위에 있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죠? 요거를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한다고 해도 1번으로 가나 2번으로 가나 3번으로 가나 답은 전부 다 a는 4보다 작다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지는 당연히 않겠습니다만 지금은 당연히 이게 가장 익숙하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쌤이 강제적으로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유효기간 얼마 안 남았어. 지금은 이거 쓰더라도 우리 나중에 이거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그지? 제가 계속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나는 저렇게 못할 거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해 정도만 좀 해주세요. 알겠죠? 좋아요. 자, 159페이지까지 같이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 160페이지로 넘어오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개념 3번입니다. 이차함수의 최대와 최소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차함수 최대 최소는 중학교 때 배웁니까? 여러분들? 3학년 1학기 때 혹시 이거 배우셨나요? 우리 윤재이는 아직 그 교육과정이 좀 뒤죽박죽이라 그죠? 윤채, 저희 민채 안 배웠어요? 채윤이 안 배웠어요? 도윤이 어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좋아요.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안 배우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최대 최소라는 말부터 먼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가장 클 때의 y값과 가장 작을 때 y값을 우리가 함수에서의 최대가 되는 순간과 최소가 되는 순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요, 사실 최대 최소는 그래프만 이쁘게 잘 그려져 있어도 어디가 가장 큰 y값이 되고 어디가 가장 작은 y값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 이렇게 유사하게 생긴 그래프를 하나 그렸는데 얘를 보고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쳐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내뿜는 y값들을 쭉 한번 봐봤을 때 일단은 누가 봐도 요 지점이 내보내는 y값 중에 가장 어떤 건 사실이야? 작은 건 사실이죠. 그죠? 뭐 디테일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때의 y값이 최소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고요. 반대로 최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프를 봤을 때 항상 요 끝자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끊겨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게 아래로 볼록이면 여기가 어떠니 얘들아?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거니? 아니면 이게 중간에 끊겨져 있는 거니? 뭐라고 배웠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맞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인풋되는 x값이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지만 그지? 얘들아 이거를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선생님이 계속 그릴 수 없잖아. 대대손손 무효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적당하게 끊는 거지만 여기랑 여기는 계속 사실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치?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이렇게 화살표 해줘야 된다. 그치? 근데 어찌됐건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주어진 그래프가 가장 클 때는 언제예요? 쌤 여기요 라고 했어. 근데 야 이거 올라가고 있는 거야. 쌤 여기요 또 올라가요. 이럴 수 없잖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 거야? 최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럼 반대로 위로 볼록 함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어떨까요? 뭐는 존재하겠어? 최대는 존재하겠죠. 누가 봐도 꼭지점, 그지? 예, y좌표가 최대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최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죠. 얘는 사실은 아래로 이제 끝없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되게 쉬워요. 그죠? 쉬워요. 함수의 최대 최소가 애초에 되게 쉬워요. 그래프만 그려져 있다면 눈으로 보고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를 갖다 읽어주기만 하면 사실 된다는 거죠. 가뜩이나 이차함수는 아래로 볼록일 때와 위로 볼록일 때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프의 모습이 정말 매우 수월하기 때문에 그죠?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꼭지점의 좌표가 가장 중요해요. 알겠지?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요, 자, 저희가 밑에 그 동글뱅이 1번 거기다 밑줄 좀 칠게요. x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인 경우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2차 한계수의 부호에 따라 최대값과 최소값을 하나만 갖는다. 이때의 최대와 최소는
이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의 y좌표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괜찮나요? 네, 좋아요. 자, 밑에 예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항상 값은 y 값이에요, 여러분들. y 값을 구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최초로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를 마주하게 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꼭지점의 y좌표, 좌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쪽에 꼭지점의 좌표가 눈에 잘 보이게끔 식을 정리해 주시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헷갈리시면은 그래프를 좀 동반해서 이해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요놈 같은 경우는 지금 1일 때 y값이 지금 2인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인데, 요럴 때는 최대값이 안타깝게도 존재하진 않아요.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반면에 최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2죠, 그지? 꼭지점의 y좌표 2. 그래서 이렇게 갖다 적어주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이게 관례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야. 최대는 라지엠, 맥시멈. 이런 의미에서 라지엠을 주로 많이 쓰고, 최소는 미니멈, 스몰엠을 주로 많이 씁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x가 1일 때 y 최소값이 2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되고, 반대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위로 블록이죠. 그러니까 1일 때 y값이 2분의 3이고, 오히려 최대가 2분의 3으로 존재하지만 최소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변화를 좀 줄 건,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뒤에 갑자기 괄호를 열고 이런 식의 조건을 줬다고 쳐봅시다. x는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야 라는 조건을 갖다 줬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함수가 동반되고 난 뒤에 x에 대한 범위를 같이 적어준다면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이놈의 의미는 기존과는 다르게 이 함수는 저 범위에서만 약속되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괜찮을까? 소위 제한된 범위로 정의하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괜찮아? 그럼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의 최대 최소는 분명히 큰 변화가 생깁니다. 알겠죠? 자, 제가 칠표 한번 봐볼게요. 자,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야.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래프는 여기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사실 눈에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괜찮니? 자, 그럼 가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1보다 왼쪽에 있죠. 제가 여기 어딘가 일단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쯤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렇게 가정 한번 해보자. 3은 1보다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자, 근데 이때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체크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들에 대한 위치 관계입니다. 자, 이차 함수가 갖고 있는 가장 주된 특징은 대칭성이죠. 맞아? 그러면 질문.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간격이 몇이죠? 2칸. 맞지? 1과 3 사이의 간격은? 2칸. 대칭축으로부터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네? 그럼 마이너스 1과 3일 때 y값은 실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죠. 오. 그래서 3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지금 3이야. 괜찮아? 우리가 바라보는 그래프는 더 이상 실수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지금 보는 거야. 괜찮니? 그리고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최소값 몇이에요? 최소값? 2죠. 맞아요. 변화가 없어요. 가장 낮을 때 y값이 여전히 최소인 거니까. 최대값은 몇이에요? 최대값? 6이죠. 맞아? 6 맞나? 6이죠. 왜요? 범위가 여기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요때나 요때의 y값이 가장 커져 버리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는 최대가 몇이다? 6이다 라고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차이가 뭔지 알겠어요? 범위가 이렇게 제한돼서 최대와 최소를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범위를 진하게 아우터라인 칠하시면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얘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특별할 거 없죠? 네, 좋아요. 자, 161페이지로 잠깐만 넘어와 보시면은 거기 동글뱅이 2번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값의 범위가 제한된 경우에 이차함수의 최대최소다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순서를 갖다가 적어놨으니 체크 한번 해봅시다. x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첫 번째, fx 그래프의 개형을 기본적으로 그려놓고 주어진 x값의 범위를 대칭축을 활용해서 표현을 해주죠. 그리고 난 뒤에 정의된 범위에서의 가장 큰 값을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으로 구해주면 문제없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범위에 따라서 매번 바라봐야 되는 그래프의 모습이 좀 달라질 테니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2페이지로 여러분들 넘어오셔서 거기 나와 있는 예시 한 번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지금 다음과 같이 선생님이 완전 주급식 형태로 일단 정리를 좀 해놨고요. 자, 그 상태에서 아까와는 다르게 범위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니 우리가 정형 그 범위 내에서 그래프를 잘 이제 관찰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최대 최소 저기 정도 파악할 때는 굳이 뭐 이렇게 좌표 평면에다가 굳이 이렇게 그릴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제가 앞에서 이제 개형이라는 표현을 갖다 적었는데, 개형이란 말 혹시 처음 들어보시죠? 개형은 그 대략적인 모습을 뜻하는 한자어예요. 그죠? 그래서 뭐 굳이 좌표평면에 그릴 필요 없이 대략적인 모습만 한번 나타내봐. 꼭지점의 y좌표가 2고요. 거기에 대응되는 y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3인 상태에서 정의역이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지금 3까지인 거니까, 자, 마이너스 1은 2로부터 지금 왼쪽으로 3칸이죠? 상대적인 것만 반영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갖다 잡아주면 3 같은 경우는 확실히 2에 훨씬 더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y값에 확연한 좀 차이가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아우터 라인을 갖다가 칠해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뭐 그림 보고 대답하는 거야 A도 아니죠? 가장 작을 때, 즉 최소값은 보시다시피 지금 언제일 때다? 마이너스 3일 때가 최소구나 라는 걸 다 알 수 있고요. 반면에 가장 클 때는 언제가 최대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최대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지? 오케이.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여러분들? f에다 집어넣으셔야 돼. 계산하면 몇 나오니? 6 나오나요? 그죠? 9 빼기 3이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최대, 얘가 최소 이렇게 이제 답을 내시면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함수 동일한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거기에 대응되는 y값이 지금 마이너스 3인데 범위가 3부터 5까지예요. 그러면은 둘 다 2보다 지금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런 건 더 쉽네요. 그죠? 자, 뭐 이쯤 어딘가가 3이고 이쯤 어딘가가 5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아우터라인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런 것도 혹시 배웠니?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친 다음에 지금 열심히 색칠하고 있지? 이렇게 색칠해야 될 때랑 색칠하지 않아야 될 때를 구별하는 건 뭐의 차이야? 맞아. 등호의 차이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가 범위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그죠? 이때는 여기를 이렇게 빈 빵꾸가 되게끔 묘사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수직선상에서 해보셨죠? 옛날에? 그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고요. 중학교 때 생각보다 많은 걸 배우죠? 자, 어찌됐건. 자, 이렇게 일단 아우터라인이 되면서 뭐 누가 봐도 가장 클 때는 5일 때 y값이 가장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일 때 y값이 몇인가요? 똑같이 6이네요. 그죠? 얘가 일단 최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최소는 지금 보시다시피 꼭지점을 포함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언제일 때가 최소가 돼요? 3일 때가 오히려 최소가 되죠. 그치? 그래서 3일 때 y값을 갖다 구해주면 마이너스 2인가요? 요게 최소다. 이렇게 정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네, 좋아요. 자, 이차함수 최대 최소까지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자, 여러분들 뒤쪽으로 넘어와서 저희 개념하기 문제에서 혹시 좀 체크할 거 있는지 같이 한번 좀 봐보도록 합시다. 조금 제가 낯설어 보이는 것만 같이 지금 한번 다뤄볼게요. 잠깐만요. 자, 175번. 177번. 179번. 이렇게 세 개 한번 해봅시다. 579. 579.
자, 세 문제 같이 한번 해보고 저희 2교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5번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문제 자체가 조금 낯설어 보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픽을 해봤는데, 두 이차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죠. 요게 일단 아주 그림으로 매우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이들이 만나는 이 교점이 두 개인 데다가 그 교점의 x좌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소중한 정보죠? 마이너스 1과 2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A와 B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게 현재 문제인 건데요. 자, 이것을 토대로 A와 B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주어진 함수로서의 관계는 우리가 언제든지 뭘로 끌고 올 수 있기에? 방정식으로 끌고 올 수 있기에.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청개구리 마인드가 중요하니까. 함수로 주어지면 거꾸로 방정식으로 끌고 오는. 그죠?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로서 x제곱은 ax 더하기 b다라는 방정식 측면에서의 마이너스 1과 2가 바로 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실근이 마이너스 1과 2다. 이런 식의 역할을 이제 하겠죠.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역시 뭐 오변을 0으로 만드는 편이 우리한테 익숙하기에 이렇게 일단 실 갖다 만들어주면요. 요놈의 실근이 마이너스 1과 2다. 이때 A와 B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 저번 시간까지 연락에 연습했던 근각의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괜찮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두근의 합은 A이자 실제로 1이죠? 두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B이자 마이너스 2입니다. 두 개를 곱하면. 그래서 A는 1, B는 2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지? 자, 곱하시면 정답은 5번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괜찮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다. 자, 넘어가서 저 이제 177번 한번 좀 봐보도록 합시다. fx 그래프가요, 1,-1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2를 갖는다라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이제 2차 함수를 주어진 최대값 조건을 가지고 거꾸로 만들 수 있느냐. 그치? 요걸 이제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요 조건은 1일 때 y값이 마이너스 2다라는 조건으로 구체화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요 조건이 핵심이죠? 와,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이 2가 된다고? 일단 최대값이 2가 된다는 것은, 즉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fx는 위로 볼록이란 소리예요? 아래로 볼록이란 소리예요? 위로 볼록이란 소리죠. 최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을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조건으로 일단 받으셔야 되고, 가뜩이나 위로 볼록 함수에서의 최대는 어디서, 즉 꼭지점의 좌표가 곧 최대값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까지 정보가 나와 있음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죄송해요. 자, fx에 대한 꼭지점의 좌표를 근거로 식을 세우는 방법을 연습했기에 fx는 최고차항계수 일단 미지수 잡는 거 주의하시고요. x 플러스 1의 제곱에 더하기 2다라고 이렇게 식을 완성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되겠네. 됐을까? 자, 마지막 a를 구하는 건 여기 남아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자, 얘를 가지고 a를 구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f1은 a 곱하기 4 더하기 2인데,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적절하게 a는 음수인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괜찮니?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fx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뭐 구하는 거지? f0을 구하는 거군요. 맞죠? f0 구하시면 정답은 뭐가 되죠?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마지막 17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와 2 범위 내에서 fx가 최대와 최소를 합한 것이 21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a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게 현재 문제예요. 그죠? 자, 범위는 일단 제한되어 있고요. fx에 일단 식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 지금 미지수가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꼭지점의 좌표를 구체화시키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되죠? 아이고, 죄송해요. 더하기 a 빼기 1 이렇게 일단 식이 정리가 되면서, 자, 누가 봐도 아래로 볼록 함수고 대칭축은 x는 1이고 거기에 대응되는 y값이 a-1인 이런 상태에서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지금 2까지인 거니까요. 마이너스 2는 상대적으로 넓게, 2는 상대적으로 촘촘하게. 이렇게 해서 바라보면 되겠네요. 맞지? 자, 그러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최소는 누가 봐도 a-1이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최대는 언제가 최대입니까? 이때가 가장 크죠. 그지? 즉 마이너스 1 때가 최대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 집어넣어 봅시다. 몇 나오냐? a 더하기 8 나오나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몇이 됐다? 21이 됐다 라는 조건을 구체화 시켜주시면 a가 몇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7인가요? 그쵸? 7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때 얘들아? 그 문제 조금 괜찮아? 괜찮아? 그 미리 예고편 좀 줄게. 자, 봐봐. 이거 난이도가 이제 어려워지면 이제 나중 가서는 여기를 밀수로 잡는다.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그럼 이래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대칭축이 고정되어 있지가 않은 거죠. 와, 이런 문제가 어려워져요. 이 느낌 이해돼? 대칭축이 이게 여기가 뭐라고 쓰긴 쓰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 그럼 얘가 뭔지 모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이 범위를 체크하는 게 경우가 여러 가지가 나와.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2스텝과 3스텝을 가르는 부분이야. 알겠죠?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미리만 좀 말씀드리고요. 자, 2교시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었다 합시다.